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B파동을 멈추고 대세하락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은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이 아니고요, 미국 부동산 얘기예요. 지금 엑셀은 제가 아침 6시부터 한 9시나 빠르면 9시, 늦으면 10시까지 작업을 해야지 5,500개 단지를 다 가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서버에 좀 돌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제가 미국 시장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제목은 환희에 취하는 동안 미국 부동산 관련 주식 폭락. 버블 세븐 때도 미국이 먼저 폭락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버블 세븐 할 때 강남 아파트가 폭등을 하다가 40%씩 빠진 적 있잖아요. 버블 세븐 때, 리먼 사태 때. 그러니까 버블 세븐이 터졌을 때죠. 근데 버블 세븐 터져서 갖고 폭락할 때 노도강 이쪽은 오히려 올랐죠, 뒤늦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모양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강남구는 빠지고 강북구는 오르고 이랬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미국 부동산이 케이스 실러지수 리먼 사태 있죠. 그게 터졌어요. 그게 4월인가 터졌는데 우리 버블 세븐은 7월달, 아니 11월까지 올라갔었어. 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 부동산 관련 주식이 대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뉴스에서 안 나와. 왜? 지금 강남 서초 뭐 정거점 돌파하고 뭐 몇 억씩 올라가고 하니까 그 환희에 취하는 게 우리 버블 세븐 환희에 취한 거랑 똑같아요. 자, 저는 항상 빠질 때 빠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빠질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2021년도에도 제가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그때가 9년째 상승할 때야, 9년째. 그러다가 막 20, 30%씩 빠졌대, 30%, 40%씩 빠졌잖아요. 물론 반등, 정고점을 넘은 데도 있고, 강남 서초처럼 지금 오히려 더 빠진 데도 있고. 자, 제가 먼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주봉이구나. 잠깐만요. 뭐, 헷갈리니까. 이게, 이거 맞네. 일봉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다우존스 에쿼티 올 리치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그러니까 리치라는 게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들의 주식값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거야. 한 200개 돼요, 200개. 미국 시장이니까 200개 정도, 196개인가를 다 모아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거든요. ETF예요. 펀드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 반등하다가 박살나고 있죠. 그쵸? 이때 박살난 다음에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봉이야, 일봉.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치 말고, 아니, 다우존스 리치 말고, 이거는 홈 컨스트럭션 ETF예요. 이거는 주택 건설 주식들을 모아놓은 거야. 우리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대신 주택 관련된 거, 무슨 교량건설 이런 거 말고 주택 관련 홈 컨스트럭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것도 지금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죠. 이거 폭락하고 있다고. 일봉이에요, 일봉.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홈 빌더인데 요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홈 컨스트럭션인지 홈 빌더인지 어쨌든 집을 만드는 회사들이야.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겠죠. 어차피 근데 그림은 거의 똑같아. 얘도 저점을 깨고 있죠. 대폭락하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다우존스 30종목 있죠. 우리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우존스가 뭐 4만 몇천 포인트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홈디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아파트 문화보다는 주택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다 자기가 뭐 뜯어서 고치고 뭐 톱으로 자르고 막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DIY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원에 뭐 바닥 까는 거, 그다음에 목재 이런 걸 다 하는 판매하는 데가 홈디포예요. 홈디포가 오늘 대폭락을 했어요. 이거 어깨 헤드앤숄더처럼. 그 다음에 이건 그 대신 다우존스 30종목이니까 얼마나 회사가 큰 회사겠어. 이건 시가총액 큰 대형주예요. 그러면 소형주가 뭐냐면요, DR 호튼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닥터 호튼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설립자 이름이에요. 지금 저점 깨는 거 보이시죠? 그동안 이거 일봉이에요. 작년 9월 달에 상투 치고 지금까지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이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 투자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고. 결국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다가 700만 원 벌다가 500만 원 벌다가 300만 원 벌다 그러면은 아파트 계속 돈을 벌고는 있죠. 그런데 그 주식값은 폭락한다니까. 왜? 마진율이 떨어지잖아요.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미분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를 일봉을 제가 좀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자,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작년 8월 달에 책을 쓰면서 올라간다. 여름 때 이게 폭등할 때 쓴 거거든요. 8월 달이니까 얼마나 폭등할 게, 그러니까 7월 달이니까 8월 달까지 폭등했다고. 그런데 이게 실질 지수로는 올 연말쯤, 그 다음에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봄이 지나야지 그 명목상으로는 상수를 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은 제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제목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여기 보세요. 홍남기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위험한 케이스 실러 지수. 여러분들 요즘에 오스공 얘기 나오죠. 오스공. 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 공. 나는 그걸 제가 그 용어의 원조가 저예요. 홍남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홍쏘공이에요. 홍쏘공. 이때 뭐 다른, 그러니까 이게 상투가 왔다고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폭락했다고. 근데 그때 위험한 케이스 실러 지수. 케이스 실러 지수가 폭락하면서 우리가 2022년도, 23년도에 폭락한 게 케이스 실러 지수가 폭락하면서 같이 폭락했어요. 자, 요걸 잠깐 보시면 이때 요거 제가 유튜브 이게 2021년 6월 달이에요.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홍남기가 2008년과 2021년이 비슷하다. 근데 2021년에 상투 치고 2022년에 폭락을 했죠. 정확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제가 어떤 기사를 하냐면, 요게 조금 더 줄일게요. 요게 케이스 실러 지수예요. 요게 케이스 실러 지수예요. 그런데 요거를 잘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왼쪽은 그러니까 L 차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명목 지수고요. 이거는 우리 1890년부터 있는 거예요. 188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값신정 변화하고 그때부터의 주택 가격 지수예요. 명목 지수예요. 이때가 서프라임 사태, 요때가 대공황 때고,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5월 달까지 데이터예요. 왜냐면 얘네가 한 2달 늦어. 지금 3월 달인데도 미국은 12월 달까지 발표가 안 했어. 우리는 매주 발표하죠. 걔네는 월간으로 시가총액 방식으로 해갖고 동양에서 하냐. 실거래가를 진짜로 그 실거래 가격을 시가총액 방식으로 한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발표해요. 그러니까 아직 1월 달게 안 나왔어.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얘네들 물가지수로 나누면 이래요. 이게 위험한 거라고. 홍남기가 얘기했던 게 그 2008년과 2021년이 비슷하다는 게 딱 이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물가로 나누면 여가밖에 안 됐다고. 근데 지금 22전에 우리 이번에 빠질 때 얘네도 빠졌죠. 이거는 서프라임 사태야, 서프라임 사태. 근데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보는데, 이걸 보면 2021년도에 상수 칠 때 이거는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지금 요만큼 보여드린 게 제가 일봉 보여드린 거거든요. 요만큼 보여드린 게.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지금 요거를 좀 확대해서 주봉으로 기간을 길게 해서 본 게 이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쌍봉이 안 되죠. 고점이 낮잖아. 이때가 언제냐면요, 2021년 12월 달이야. 우리는 2021년 2021년 10월 달이 상투였죠. 얘네는 12월 달이 상투였어. 그 다음에 빠졌다가 우리가 1차 상승하고 조정했다가 2차 상승했죠. 지금 2차 상승인데 우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는 빠지고 있다고. 이게 리먼 사태 때도 2006년 4월 달에 상투를 치고서 걔네는 슬근슬근 빠지는데 우리는 11월까지 올라갔다고. 2006년 11월에 상투 쳤어요. 버블7이. 자, 이거는 리츠고요. 다우존스 리츠고요. 요거는 다우존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제가 하나 치울게요. 같은 건데.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나스닥 레지덴셜 리츠예요. 좀 전에 거는 뭐 호텔, 뭐 항만, 뭐 이런 뭐 주택, 아파트 뭐 다 포함이야. 근데 요 나스닥 레지덴셜 리츠는 주택용 부동산이야. 아까 거는 상업용 부동산, 호텔까지 다 포함했어요. 물류회사, 창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얘도 보니까 얘는 고점이 훨씬 낮죠. 그쵸? 쌍바닥 친 건 비슷하죠. 좀 이따 우리 쌍바닥 좀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찰스 수압 리치예요. 아까 봤던 다우존스 리치랑 비슷해요. 그래프가. 얘도 빠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뱅가드 리치예요. 뱅가드가 세계 최대 투자회사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더 많어. 그래서 세 개를 같이 봐요. 어쨌든 다 같이 폭락하고 있죠. 자, 근데 ITB는 뭐냐면 아까 했던 홈 컨스트럭션, 얘는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올랐다가 빠지고 있어요. 그다음 홈 컨스트럭션, 이거는 홈 빌더 폭락하죠 지금. 이거는 2021년도 고점이에요. 우리 마치 빠졌다가 전고점 돌파했죠. 그게 우리
강남구 서초구 같이 전고점 돌파한 몇 군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데 문제는 지금이 우리는 올라가고 폭등하고 있는데 얘네는 폭락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 현상이 리먼 사태 나기 직전이랑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요거는 홈디포. 아까 얘기했던 홈디포. 얘는 고점을 살짝 넘은 다음에 폭락하죠. 이게 2021년 고점이라니까. 우리 노도강이 여기서 상투 치고요. 여기까지 빠져있어요. 여기까지 노도강. 강남구는 저까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닥터호튼, 디아호튼. 이거 지금도 폭락하고 있죠. 이건 소형주예요. 홈디포는 대형주고. 자, 지금부터 L 차트를 제가 비교를 할 건데, 자, L 차트를 보시면 아까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경제 지표 중에 제가 이거 여기는 아직 좀 셋업 중인데, 여기에 보면은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있어요. 10대 도시를 할게. 10대 도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거를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넣으면 아까 했죠? 1990년부터 우리나라 갑신정변할 때부터의 케이스 실러 지수고, 요게 대공황 때고요. 요게 리먼 사태 때고 지금까지 오르고 있어요. 명목으로는 지금 오르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기간을 2000년으로 할까? 2000년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됐죠. 이게 리먼 사태 때예요. 보세요. 2006년 4월 달에 상투를 쳤는데 우리 버블7은 11월에 상투 쳤어. 몇 달 더 갔다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7개월 정도 더 올랐네. 얘네는 4월 달, 우리는 11월 달. 그러니까 7개월 정도 후에 우리 버블7이 터졌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실질지수로 하잖아요. 이게 R자가 붙으면 리얼이에요. 이걸 딱 누르면 요 고점을 못 넘었어. 이거 보세요. 못 넘었죠? 요게 제가 책에 쓴 거예요. 즉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사이에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실질 지수를 따져야 돼요. 우리가 매매하거나 뭐 기분 좋다 빠졌다 올랐다 할 때는 명목 지수를 보죠. 물가 같은 거 반영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분석할 때는 실질 지수를 봐야지. 얘가 먼저 고점을 치고, 얘도 보세요. 얘는 2월 달에 고점을 쳤다고, 명목은 4월 달에 고점을 쳤는데 두 달 먼저 고점을 쳤다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좌우 비교 차트를 할게요. 좌우 비교 차트를 놓고서요. 여기다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간 차트를 하고서 기간을 이걸 요렇게 놔둘게요. 이걸 비교 차트로 두고, 네, 이거를 2000년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C로 하면은 이거를 명목으로 할게요. 먼저 명목부터 비교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보이죠? 2006년 4월 달.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올라요. 근데 왼쪽에다가는 강남구 지수를 보여줄게요. 강남구 대신 라인 차트로 해가지고 노원까지 같이, 여기 보면 강남 노원 같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이거를 연도를 2000으로 같이 맞출게요. 자, 그러면은 그 대신 로그로 해야겠네. 이렇게 로그를 하고 이렇게 바꿀게요. 자, 왼쪽은 빨간 거는 강남구고요. 파란 거는 노원구예요. 노원구는 지금도 빠지고 있다고. 4년째 빠지고 있어요. 강남구는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근데 이런 현상이 2004년, 5년, 6년에도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차이를 알겠죠? 요 고점에서 빠지고 얘도 고점에서 빠지는데 여기서는 연수가 안 나오니까, 잠깐만요. 아이고 다 잘못했네. 여기 잠깐만요. 구간 차트로 하고, 네, 됐네요. 이쪽에는 아파트 지수에서 서울에서 강남구 하고, 이것도 얘도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잡동사니 지울게요. 여기서 이동평균선 지울게요. 여기도 이동평균선 지우고 전세까지 지우고. 자, 그 다음에 C를 놓으면은, 자, 보세요. 케이스 실러 지수는 2006년 4월 달에 고점을 치고 슬슬 빠지고 있거나 못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는 12월까지 올랐다고. 보통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11월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반년 정도를 얘가 더 올랐어. 그 다음에 얘가 폭락하고 나니까 그 뒤에 뒤따라서 빠졌다고. 이렇게. 근데 얘도 지금 고점 넘었죠. 22년 7월 달이 고점이에요. 강남구는. 서울은 21년 10월 달이 고점인데 얘는 8개월 정도 더 올랐어. 9개월 정도. 이거 보세요. 2022년 7월 달, 얘는 2022년 6월 달. 얘가 이렇게 빠질 때 얘도 빠졌죠.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를 했죠. 즉 강남구는요, 노원구나 이런 데랑 전혀 다르게 케이스 실러 미국 지수를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얘를 다시 볼게요. 얘를 다시 경제 지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케이스 실러 지수 이렇게 물가 지수로 나눌게요.
물가지수로 나누면 여기 S 한 다음에 물가지수로 나눴어요. 물가지수로 나누면 여기를 보지 말고 지금 여기를 보라고 여기를. 지금 얘도 그러면 강남구도 서울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다 지우고 F도 지우고 C 한 다음에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케이스 실효 지수는 그 일반 주택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 단독주택 연립까지 다 아파트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만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고점이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강남구가 얘를 한참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지수로는 딱 전고점에 왔죠. 이게 홍남기 홍쏘공이라니까. 홍쏘공. 지금 오쏘공이랑 홍쏘공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오쏘공은 전고점 돌파해서 막 명목지수가 막 날아가는데 홍쏘공은 실질지수가 아직 전고점에 딱 와 있다고. 근데 케이스 실러지수도 딱 전고점에 와 있는데 이 전고점뿐만 아니라 15년 전이 2006년 15년이 뭐야? 거의 20년 전에 있는 2006년도 고점까지 오늘 못 넘고 있다고. 20년 동안 실질지수는 미국 주택가격 지수가 오른 게 없어요. 딱 본전 왔다고. 본전 손해봤다가 이제 20년 만에 본전 된 거야. 물가지수까지 따지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케이스 실러 지수가 먼저 빠지고 명목으로 아까 4월 달에 고점을 쳤는데 강남구는 12월 달, 서울은 11월 달까지 올랐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요게 그거예요. 요게 명목지수 케이스 실러 지수고 요게 전고 2006년 20년 전에 고점을 아직 못 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딩뷰라는 그 유료 사이트거든요. 자, 정리를 한다면 지금 지금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2025년 어느 순간에는 고점을 치고서 천천히 빠지든 급하게 빠지든 고점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2월이 될 수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문제는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이게 상투를 치고 나서 최소 3년이 폭락한다고. 최소 3년. 과거에도 항상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기본 차트로 넣은 다음에 여기서 메뉴를 넣고 여기서 서울 아파트 실질지수를 볼게요. 서울 아파트 실질지수를 보는데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이거를 최초 데이터 또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S 지우고 전세가 지우고 C를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먼저 명목을 볼게요. 자, 명목을 보면요. 지금 보시면 91년도에도 기간은 6년이지만 쌍봉을 치고서 폭락했죠. IMF 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간이 한 1년 반밖에 안 돼. 리먼 사태 때는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왜냐면 여기 강남구가 빠지는 동안 노원구가 올랐기 때문에. 자, 이것도 쌍봉이죠. 그 다음에 3년 빠졌죠. 근데 지금도 아직 전고점까지 못 왔다니까. 서울 전체적으로는 한 5개 구 정도만 전고점을 넘었어요. 그것도 살짝 넘은 구가 대부분이고 강남 서초만 10% 이상 넘었고 나머지는 전부 1% 2%도 못 넘었어. 그 다음에 노원구 도봉구처럼 20% 30% 밑에 있는 것도 있고. 항상 그래갖고 지금 뭐 전고점을 돌파하느니 마느니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잘못하면 쌍봉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IMF 직전에도 쌍봉을 치고 폭락했고요. 이거는 기간이 6년이에요. 쌍봉의 기간이. 이거는 기간이 1년 반이에요. 지금은 기간이 3년이죠. 3년 반. 그쵸? 과거에 우리나라 바닥 치기 전에 봉우리가 전부 쌍봉이었다고. 그 대신 얘도 8년 조정이고요. 횟수로 얘도 8년 조정. 이거를 실질지수로 넣잖아요. 보시면 자, 이거는 실질지수의 물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년 조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뜨기 직전까지 뜨면 이것도 거의 8년이야. 근데 지금 4년밖에 안 됐다고. 바닥 친 지 2년밖에 안 됐고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온다고. 이게 제가 자꾸 경고를 하는 게 이렇게 환희에 취해 있을 때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내 아파트는 아직도 20% 빠져있기 때문에 못 팔어.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아, 나는 그때 21년에 안 팔았는데 그때 한 3억 빠졌다가 지금 6억 올랐는데 아, 그건 축하하죠. 근데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전국 아파트로 따졌을 때는요. 한 5%도 안 돼. 그렇게 된 아파트들이 95%는 지금 박살나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빌빌빌빌 찔끔 오를까 말까 반등하는 신용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환희에 취하는 동안 지금 우리 환희에 취해 있죠. 뉴스에서는 연일 강남 서초 막 전고점 돌파하고 몇 억 올랐다는 얘기만 나와. 그런데 이제 노도강이 오를까 말까 하자 그 얘기도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쉬는 동안에 미국 부동산 관련 주식이 ETF가 폭락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미 2022년 1년에 고점을 못 넘었어. 우리 서울 아파트도 못 넘었어. 강남 속초만 넘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20년 전인 버블 세븐 때도 미국이 먼저 6개월 정도 먼저 상투 치고서 슬슬슬슬 빠지고 있었다. 나중에 가서 폭락했다. 근데 지금도 작년 연말에 미국 ETF는 상투를 치고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물론 최근에 쉬었다가 오르지. 한 2달 정도 오르고 있죠, 지금. 지금 상황이 너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폭락할 때 아파트 폭락한다고 이런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왜? 내가 대응할 수가 없어. 근데 올라갈 때 환희에 취했을 때 10명 중에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21년에 제가 그 대폭락 책을 쓴 다음에 제 그 구독자들이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 사례가 그 제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주로 그 사람들이 압구정 현대 60억짜리를 판 게 아니야. 아리팍 40억짜리를 판 게 아니라고. 전부 7억짜리, 10억짜리, 5억짜리 이런 거, 인천, 뭐 경기도 이런 거 팔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제일 첫 번째 올라와 있는 그 뭐냐 왕조연 배경에 있는 거기에 보면요, 그분은 그 다음 거구나. 송도 배경 있는 게 있어요. 그게 21년 11월 달에 10월 달에 올렸다고. 그분이 그 판 아파트가 5억이 하락했는데 지금 6천만 원 상승했대. 6천만 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 아파트를 산 사람은 지금 4억 4천만 원을 물려 있다고. 3년 동안 4년 동안 이자 낸 것 같으면 한 6억 밀려 있는 거예요. 한 1억은 이상은 이자를 냈을 거라고. 비용 복비랑 세금이랑 따지면. 그만큼 2021년도에도 폭등할 때 9년 동안 폭등하는데 거기서 책을 썼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쓰면 막 해갖고 한 2달 있다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 올라갈 때 조심해야겠다는 거.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책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연말까지도 오른다. 그런데 2021년 빠르면 상반기 봄 이때 상투를 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틀렸어. 왜? 노도강은 계속 빠졌거든. 강남 상구만 더 올랐지. 강남 상구도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고점을 넘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환희의 취하 동안 난 내 아파트만 쳐다볼 거야 이러지 말고 한번 주변을 한번 쭉 보고 세계 증시를 보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고 실업자 보고 홈플러스 사태 보고 그다음에 4월 위기설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걸 다 생각해보라고. 어쩌면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죠.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서 사죠. 그래갖고 막 오른다고 난리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올리면서 엄청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주식에서 치면요, 상투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거기다 물량을 떠넘긴다고. 근데 문제는 빠뜨리면서 팔지는 않아요. 올리면서 팔어. 10주 사고 1000주 팔고 500주 사고 15,000주 팔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판다고. 세력들이 주가 조작할 때 그렇게 해요. 절대 세력들은요 빠질 때 팔질 않아요. 올리면서 팔아요. 근데 왜냐면 이거 세력이 파는데 딱 돌아보니까 근데 계속 올라. 그럼 괜찮아, 안심해.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